온몸에 피를 뺀 후 마치 걸레를 쥐어짜듯 뒤틀려 있는 사체. 그 옆에는 한글과 한자가 뒤섞인 채 피로 쓰여진 의문의 글자. 심지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나타난다면? 오늘 소개할 만화책 푸른길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 만화책은 단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를 담은 어디선가 볼 듯한 평범한 다른 작품과 결을 달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스토리 작가는 에도가와 케이시라는 분인데, 이 이름은 나가사키 타카시님의 필명입니다. 나가사키 타카시는 마스터 키튼, 몬스터, 20세기 소년 플루토 같은 작품의 스토리 작가이자 편집자로 유명하며, 작품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방대한 인문학 지식들을 스토리에 녹여 작품 속 배경과 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데, 푸른 길이라는 만화책 역시도 단순 연쇄살인마의 엽기적 살인사건에 집중해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민감한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인 박정희부터 시작해 민중 최초의 봉기라고 알려진 홍경래의 난,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로 귀화해 일본군에 함께 대항한 항해까지 우리의 역사이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을 밀도 있게 구성하여 한일 양국에서 일어나는 허구의 연쇄살인의 뒷배경에 배치함으로써 빈틈없는 개연성을 독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탄탄하고 치밀한 고증이 이 작품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 느껴집니다. 일단 이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존재가 바로 항외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한글과 한자로 씌어진 글자가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인 항외인 에밀리 장군의 병법서에 써있는 글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밀리 장군은 푸른길 작품에서만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항외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로서 우리 군에게 일본의 정보와 신식 무기까지 전파해준 굉장히 중요한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센고쿠 시대로 불리는 100년간 이어진 치열한 실전 전투를 해치고 나온 항해들은 사람을 베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검술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과 잔혹함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항해를 굉장히 중요한 전력으로 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전투력과 잔혹함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같은 편인 우리나라 군인들도 무서워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품 속에 나오는 항외 에밀이라는 인물 또한 호랑이 장군 또는 꼬챙이 장군으로 묘사되며 적군뿐 아니라 우리 군도 무서워하는 용맹한 장군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푸른길 작품으로 돌아와 간략하게 스토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에밀리 장군의 병법서가 빨간 피로 벽에 써있고 피를 빼고 온몸이 뒤틀려 죽은 사체가 있는 도쿄 신주쿠, 이곳에 주인공 미치노리 이노세가 등장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체 상태에 참지 못하고 오바이트를 하는 순경들이 허다한 처참한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고인의 명복을 빌듯 합장하며 나타나는 주인공 미치노리 이노세.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한 달 전 요코하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노세는 동일범의 소행일 거라 생각해 연쇄살인에 초점을 두고 현장 경찰들에게 현장 보존을 지시한 후 경찰서로 복귀합니다. 몇 시간 후 사건 현장에 나타난 한 명의 수상한 외국인. 현지 경찰들이 제지하려 하자 다짜고짜 택견으로 맞서는 이 인물은 한국 경찰인 강청도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날아와 바로 이곳으로 온 이유는 이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미치노리 이노세가 알고 있던 사건이 일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 현장에 에밀리의 병법서가 써져 있는 걸로 봐서는 한일 양국을 넘나들며 살인을 일삼는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는 데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서는 에밀리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 강청도와 이노세는 각자의 방법을 통해 에밀리의 유일한 후손인 홍두영을 찾기 시작합니다. 홍두영은 에밀리의 후손이자 택견의 고수이며 강청도에게 택견과 역사 공부를 알려준 스승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 홍두영이 사는 곳을 찾아낸 강청도는 홍두영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다른 살인사건의 사체들처럼 똑같은 모습의 홍두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두영은 택견의 고수답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자신의 제자인 강청도가 찾아온 것을 보고는 마지막 힘을 내어 눈동자를 굴려 한쪽 벽을 가리킨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두영이 죽기 직전 눈동자로 가리킨 곳을 살펴보러 온 이노세와 강청도, 그중 유난히 튀어나온 벽돌을 발견 후 살짝 빼내어내자 그곳에는 사건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휴가 요시노리라는 인물에 대한 기사가 적힌 노동신문이었습니다.
휴가 요시노리는 일본인이면서 에미리에 관해 흥미를 느껴 에미리의 병법서를 본 5명의 인물 중 하나인 사람이었으며 간첩 혐의로 몰려 한국에서 추방당한 요주의 인물이자 이 연쇄살인 사건을 풀기 위한 핵심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푸른길 단행본 1권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이 이후에는 주인공들이 사건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점점 드러나는 한국의 정치적인 역사적 사실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깊게 작품에 몰입하게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스토리 작가인 나가사키 타카시의 스토리 연출 능력도 탁월하지만 작화를 맡은 권가야님의 작화력 또한 몰입감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더해줍니다. 권가야님은 해와 달 남자 이야기 남한산성 등과 같은 작품으로 유명하며 특유의 디테일한 그림체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더해 이 작품의 작품성을 한층 더 높여주게 됩니다. 2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지금 보더라도 촌스럽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작으로 꼽힐 만한 만화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거장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작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알려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길 작품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노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